안녕하세요. 스터디온 이성원입니다. 최근 수능과 관련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킬러 문항 또는 교과 외의 과정에서 출제된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수능의 난이도와 사교육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일타 강사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뜨겁게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많은 뉴스들을 보면서 한 가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 다들 수능 이야기만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수능보다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수능만 이야기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능보다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치러지고 있는 내신 시험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반드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봐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수학 내신 시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내신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에 많은 공감을 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수능에서 이야기하는 문제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불수능, 물수능, 즉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는 킬러 문항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간혹 수능 문제의 오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내신 시험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중간고사 시험을 너무 쉽게 낸 나머지 기말고사를 좀 어렵게 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거나, 또는 중간고사를 너무 어렵게 낸 나머지 기말고사는 조금 쉽게 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난이도 조절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서로 다르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또는 1학년 때 수학을 담당하셨던 선생님과 2학년 때 수학을 담당하셨던 선생님이 바뀜에 따라서 난이도가, 문제의 성향이 눈에 띄게 달라진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물론 특목고라거나 또는 수학시험 문제가 어렵기로 유명한 학교, 또는 비평준화 지역에서 수학 실력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는 학교에서는 일정한 수준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학교들이 이렇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또는 1학년과 2학년 이렇게 내신이 난이도가 굉장히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난이도 조절의 실패가 아닐까요? 물론 학교 선생님들은 난이도를 잘 조절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실 겁니다. 실제로 수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정도면 이 정도 성적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이도의 편차가 큰 경우가 의외로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학교 시험의 난이도가 이렇게 큰 편차로 움직이게 되면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난이도를 꾸준하게, 또는 학교에서 출제하는 문제의 성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학생들도 시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자신만의 계획을 가지고 어떤 수학 공부를 하는 장기적인 플랜을 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난이도가 오락가락하면 시험을 볼 때마다 준비해야 되는, 자신이 공부해야 하는 교재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걸 정상적인 공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수학의 시험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자, 수능은 100분 동안 30문제를 푸는데 내신은 왜 50분 동안 20문제 남짓을 풀게 하는 걸까요? 학생들이 짧은 시간 동안에 빨리 풀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걸로 평가를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걸까요? 저는 수학 시험만큼은 반드시 시간을 길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이유는 학생들이 시험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문제를 푸는데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없다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암기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지라고 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빨리 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문제는 아예 외워버리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다 보니까 5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실제 수능에 출제되는 킬러 문항이라고 하거나 중킬러라고 할 만한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많이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능과 내신은 점점
다른 길을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신 준비를 하는 것과 모의고사 또는 수능 준비하는 것을 별개로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큰 문제는 학생들이 시험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험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학생들은 시험 문제가 어려워서 자신이 이 문제를 못 풀까봐 걱정하는 것보다도 실수를 할까봐 걱정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험 결과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실수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점수가 나올 수 있었는데 몇 점이 깎여서 나오다 보니까 늘 시험 점수에 불만을 갖게 됩니다. 시험 시간을 100분으로 해서 문제수도 30문제로 늘린다면 내신 준비와 모의고사 또는 수능 준비가 지금처럼 이렇게 별개로 나뉠 필요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능은 시험 범위가 누적으로 되고 내신은 특정한 구간만 시험을 보기 때문에 물론 다르다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내신 시간이 긴 것이 수능 준비를 하는 데에도 굉장히 유리해지고요. 그 다음에 문제의 난이도도 더 어려운 것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능 준비를 자연스럽게 내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능 준비도 되기 때문에 학교 시험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겠죠. 그리고 수업에 대한 집중도도 높아질 거고요. 그런데도 왜 50분이라는 이 짧은 시간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편법까지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 기출문제를 안 풀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시험에 출제해야 되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쓰는 것이 선생님들께서 기출문제를 잘 추려가지고 학생들에게 예상 문제처럼 나눠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몇 문제를 그대로 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그 문제만 달달달 풀어서 마치 외우다시피 해서 시험 준비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그런 문제를 풀 충분한 실력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몇 개 풀만한 문제라도 골라주고 그 문제라도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학생들이 그런 문제를 풀 실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50분 만에 풀어야 하는 그런 시험 준비를 하면서 학생들이 제대로 실력을 키우기가 쉬울까요? 제가 한 가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몇 년 전에도 그리고 최근에도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학교 선생님께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고 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번 시험 문제를 내가 한번 먼저 풀어봤더니 50분 동안에 나도 다 풀지 못하겠더라 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학생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리고 그 시험은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100점 맞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웅을 뽑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걸까요? 자, 내신 시험을 지금처럼 보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험 시간만이라도 지금보다 더 늘리고 또 학생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끔 도와준다면 지금보다는 수학을 조금은 더 잘 준비하고 좋아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수학을 좋아하게 만든다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학생들이 굉장히 강한 거부감을 가진 채 어쩔 수 없이 수학을 공부하는 상황을 조금은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학교 시험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시험 문제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있는 지역만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이 지역의 어떤 학교에서는 연달아 시험 문제에 오류가 있어서 재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시험 문제에서 한 문제만 오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 문제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 문제가 만약에 20문제 중에서 10번 문제였다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학생은 9번까지 잘 풀다가 10번 문제에서 막혀서 그 뒤에 문제를 모두 망친 학생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학생은 10번 문제를 풀다가 일찌감치 포기하고 뒤에 문제로 넘어가서 나머지 문제를 잘 푼 학생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두 학생에게 10번 문제만 제 시험을 보는 것이 과연 공평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시험이 과연 학생들에게 공정한 결과를 줄 수 있는지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문제 오류가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학교 선생님들을 폄하하거나 학교 선생님들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시간을 정한 것은 아니니까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한번 바꿔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얼마나 공감하시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평소에는 댓글을 남겨달라는 부탁을 잘 드리지 않지만 오늘 영상만큼은 한번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은 논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남기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이긴 하지만 요즘같이 이렇게 수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갈 때 한 번쯤은 내신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이라도 하시게 되고 주변에 누군가와 그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어떤 성과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다시 수학을 공부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고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